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낮은 자존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낮은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부정적인 자아상이죠. 자기 자신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두 가지는 어떤 어려움을 만들게 되느냐? 바로 우울, 불안 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실상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심리적인 불편감이나 어려움에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위축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남들의 시선이 불편해지는 양상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심리학의 대가들이 모여있는 국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심리학의 대가들만 모여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럴 때 주로 어떤 용어를 쓰죠? 어떤 언어를 써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겠죠. 누군가가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로우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랑 친하고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자신감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와서 친절하게 대하거나 먼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느끼죠?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야, 말하지 마. 영어로 또 말 걸어. 왜 오지 마.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 것처럼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주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인에게 피해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심리적인 불편감, 심리적인 장애까지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직장에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요.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양상이 됩니다. 왜일까요?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해서 거기에 온통 주의 집중을 하고 모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레이더가 쫙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레이더가 펼쳐져 있어요? 주변에서 누가 날 쳐다보나? 주변에서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나? 내가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느라고 바로 주변의 것들을 신경 쓰느라 내가 하는 활동에 집중을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일을 열심히 해도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요. 학교에서는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상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타인의 판단에 맡기지 않아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이 하는 부정적인 피드백, 그것에 판단을 맡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의 주관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뚜렷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정확하게 몰두하고 잘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있어요. 그런 주관이 객관성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말도 안 되게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게 나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부적절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해요. 발달 과정에서 대상관계를 통해서 자아상을 형성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남자아이가 있는데 커가는 과정에서 우리 용감한 아들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해요. 부모가. 그럼 이 아이는 벌레를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벌레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감하게 그 벌레를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상관계를 통해서 나의 자아상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인들이라면 내 자아상은 누가 형성해야 되죠?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잘못 만들어준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과거에 있었던 나의 실수와 실패를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나의 실수를 스스로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남을 용서하지 않죠. 요즘에 제가 볼 때는 뭔가 용서가 좀 실종이 된 사회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누군가가 한번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냥 거의 사회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용서라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행동하는 사람은요. 실상은 어떤 거예요?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체근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하다 보니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실수를 스스로가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누가 나를 용서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본인을 용서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지금이라도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를 해서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 벌어졌던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하고 그 일을 종결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그로 인한 수치심,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들, 그런 것의 영향력을 끊어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장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선생님들의 장점은 뭐가 있죠?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한참을 생각하면서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굉장히 애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부정적인 면에 집중해야 될 에너지를 긍정적인 면에, 장점인 부분에 집중을 하도록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한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더 키워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 장점을 키우셔야 돼요. 오늘은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 실상 핵심 포인트는 장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장점과 관련된 부분,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영상은 다음에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